네, 박창식입니다. 이번 화재 사건으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여러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이런 어떤 대형 사고가 어떤 안전 부주에서 오는 어떤 이런 사고는 미리 방지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이런 부분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이 뭐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먼저 정영민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관장님은 현장에 자주 나가시나요? 저희는 지금 정기적으로는 매주 한 번 수요일날 정기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 회의는 제가 주재하면서 설계자 현장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합니다. 네네. 그리고 매주 정기적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가게 됩니다. 관장님 임기 중에 이 건축이 네. 비용으로 따지면 한 몇 번째로 치는 겁니까? 공사 비중으로 봤을 때. 공사 비중으로? 네. 네. 지금은 제가 못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정도면, 네. 어떤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라 자주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는 또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네네. 네. 그래서 정기 회의, 일주일에 한 번 회의 외에는 필요할 때마다 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더 아마 거의 3주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으리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사고 네. 후에 그렇게 가시면은 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전에 앞으로라는 건 이제 그 안에 지금 이제 철골 공사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벽체가 올라가고 할 때는 미술관과 관련되는, 전시와 관련되는 여러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사고 네. 원인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네. 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원인은 합동수사반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에 그쪽에서 일하는 근로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인력이 한 몇 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죠? 보통 400명 전후로 일하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면 그 내부에서 식사나 휴식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죠? 이 한여름 더운데 지하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식사를 주문하기도 하고요. 또 바로 옆에 민속박물관이 있어서 민속박물관 식당에서 또 일부는 교대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야간 작업도 합니까? 필요할 때는 야간 작업도 합니다. 야간 작업의 안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야간 작업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 난 이후에 보면 거기 어떤 재질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네. 상당히 화기에 약한 어떤 이런 부분들로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스트로플, 샌드위치, 판넬,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인건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공기도 단축하고 그래서 쓰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 관장님은 기관장이 이전에 예술인 한 사람으로서 네. 어떤 거대한 어떤 집을 짓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샌드위치, 판넬 이런 걸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 사고 후에 자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전체 단열재로 사용하고 있는 자재가 바로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체 방법이 무기질도 있고 한데 또 그런 거는 또 발암물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선택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GS 건설 현장 소장님 계시죠? 네. 네. 상주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일 보고를 마이크 올려주세요. 일일 보고를 상부에 하십니까? 예. 그날 어떤 보고는 어땠습니까? 사고 나는 날. 당일날 아침에 네네. 저희는 7시부터 현장을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7시부터 조회를 해서 조회에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지시, 안전 지시를 합니다. 지금 설계 변경으로 곳곳에 용접이 무작위로 벌어졌다는 현장 근무자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일도 지하 2층이나 지하 3층에서 우레탄 작업, 용접 작업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규정을 지켰다면은 제대로 안전 규정을 지켰다면 이런 사고가 나겠습니까 이게? 현장 소장께서는 직접 현장 근처에 계셨었고 현장 소장님 밑에 예하 어떤 또 감독관들이 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의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 현장에서 화재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게 예를 들면 공정률을 맞추지 못하고 하도급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시간 땡겨서 작업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400명이 다 GS건설 회사 직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네. GS건설에서 공정별로 이제 하청 1단계들이 나갑니다. 여러 공정별로 전문 공정별로 업체들이 수행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 철저히 좀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다음은 말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언론을 통해 국내법을 통해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 포상금 지급 문제는 IOC 메달 수역 결정하고 국내법에 관련된 문제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C의 결정을 합리적으로 되도록 기다린다. 근데 이제 질문이 만약에 네. 거기서 나쁜 결정이 나서 메달이 박탈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우리 병역법 시행령에는 메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3위 입상이라는 말은 있고. 네네. 그래서 3위 입상은 이제 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병무청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하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혜택과 연금 문제 등 뭐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참 조심스러운 게 또 잘못하면은 우리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해서 IOC나 FIFA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은 하니까 그러면 따로 우리는 우리대로서 하겠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지금. 이한 결정이 지금 최종 결정은 언제 정도 나는 걸로 돼 있죠? 그건 아마 우리 TF 회장님이나 협회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분 더 드리세요. 네, 조중현 회장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일본 축구협회 보낸 서신에 대한 논란이 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명을 하신 겁니까? 해명을 한 겁니다. 어떤 해명의 내용의 어떤 골자는 어떤 것이죠? 이번 이 3, 4일 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저자세를 취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일본 축구협회에 저자세를 취해야 될 뭐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자세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축구협회가 IOC나 FIFA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나중에 또 하시죠.